관치금융의 힘이라 이제 대출 못 받아요.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민간 금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흔들려 놓으니까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줄이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들 대출로 가게를 운영을 하고 대출로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 잘못하면 진짜 와르르 무너져요. 시장경제라는 게 시장에다 맡겨놓으라는 뜻인데 정부가 들어와서 자꾸 간섭을 하면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최악의 카드를 빼들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최악의 카드예요. 뭐냐고요? DSR 낮추는 거예요.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1년에 연봉 1억을 번다 그러면요. 총부채잖아요. 1억을 번다 그러면 내가 부채 갚는데 원리금과 이자를 40%만 써라 이거예요. 40%만. 원리금과 이자 받는데 그러면 1억이면 4천만 원만 쓰라는 이야기거든. 4천만 원만.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낮춘다는 거예요. 이거 낮춘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5%포인트를 내린다는 거예요. 5%포인트. 5%포인트를 내린다는 것은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인데 35%로 줄인다는 이야기잖아요. 35%로. 35%로 줄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완전히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완전히 줄여서 저는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대출 줄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별 DSR을 줄이면 이게 많이 줄고 일괄적으로 5% 줄인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DSR은 이제 업건별로 보면 은행은 40%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35%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보험은 50%예요. 이거 45%로 줄인다는 이야기고 카드도 45% 줄인다는 이야기. 저축은행은 60%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 거는 40%를 35%로 비은행 거는 50%를 45%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줄이면 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칸 태운다는 말이 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 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계속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가.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출을 줄이면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또 한 번에 이게 못 사는 사람들 뭐 중산층들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줄이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면서 이게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다가 줄이기까지 했거든요. 줄이기까지. 지금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바람에 수도권은요. 가상금리가 1.2%포인트가 붙었습니다. 비수도권은 0.5%포인트가 됐고요. 0.75%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가상금리 덧붙여서
쉽게 말하면 DSR의 폭을 사실상 줄여나가는 건데 이제는 수치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줄어드는 게 5천만 원 소득 차주면 지금까지 2억 8,700만 원의 수도권에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돼도요. 비수도권에서는 3억 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거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줄어든다는. 당연히 저는 이거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다시 5% 이상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 5천만 원 차주의 경우에 지금 돈 빌리는 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 대출을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만 가지고 묶지 않습니다. 신용대출도 줄이겠다. 신용대출. 이게 여러분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서 늘어나는 풍선 효과 있죠. 풍선 효과가 주택담보대출을 눌러버리니까 신용대출로 넘어갔어요. 8월 30일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103조 4,562억 원이었는데 9월 5일 현재 4,759억 원이 늘어서 보시는 것처럼 103조 9,32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신용대출도 줄이겠죠. 신용대출도 어떤 식이든 줄일 겁니다. 저는 그게 결국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석 경기도 지금 싸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추석 경기도.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지금 다 줄인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소비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DSR을 40%에서 일괄적으로 5%포인트를 줄여서 이게 35%가 된다는 것 진짜 우리에게는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 못 받아요 하면서 충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한편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뭐 신혼부부 저리대출, 청년 저리대출. 나머지는 돈 빌리려고 해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담보대출이. 그러니 뭐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저는 당장 돈을 빌려서 뭐 생활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 축소경제 그 말을 저는 하는데 지금 그런 축소경제의 현실이 지금이 아닐까도 저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대출을 막무가내로 줄였을 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결국 소비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해 본다는 뜻입니다.